안녕하세요. 월요일 도전자, 세상의 모든 아픈 자를 위로하는 치매약국 약사 김유곤입니다. 김유곤 씨 20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시고요. 지난 월요일에 치매약국의 풍경을 잔잔하고 진정 어린 목소리로 전해주셔서 많은 감동을 주셨던 분입니다. 365일 24시간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잠을 거의 못 주무시면서 일하고 계신데요. 다른 약사분이 안 계시고 오로지 혼자서 365일 24시간. 세상에.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좋은 약을 먹고요. 쪽잠 자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2시간 30분 잤습니다. 와, 분단에 이런데 쪼개서 주무시니까. 피곤하시겠다. 지난주 방송 나가고 아깝게 옆에 있는 재정경 씨한테 우승을 넘겨주고 네. 그때 예, 우승을 못하셨는데 반응이 어떠셨어요? 가족들 마음이 좀 많이 아쉬워했을 텐데.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모니터링을 한 3분 정도가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좋은 조언을 해준 분이 제 딸이에요.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평상시와 똑같았는데 아빠는 게스트더라. 그 말에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약국에 사실 지금 문 닫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써 붙이고 네. 거기다가 국민 DJ 오디션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들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게 좀 크기가 어느 정도로요? 4절지요. 저희한테 말씀드리지. 현수막 하나 보내드리지. 그랬더니 이제 들으신 분들이 네. 똑같네. 평상시랑 똑같다고. 예. 그래서 그 의미는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저희 아내인데 네. 당신은 어차피 옵저버인데 돈 벌어야지 왜 거기 나가. 그래서 새로운 경험인데 뭐 휴가 갔다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럼 나도 데려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오늘이요. 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예. 자, 심야약국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근데 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야약국 가는 곳이 거의 없대요. 그럼 우리가 그럼 밤 9시나 10시 넘어서는 아프면 안 되는구나. 약을 미리 사놔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심야약국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서 또 뭐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으셨다는 건 무슨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매약국이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약국을 바라보던 분들이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밤에 불은 켜져 있고 또 보안 때문에 1시부터는 문이 잠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은 잠겼는데 불은 켜졌고 아침 7시쯤 되면 약사가 추리닝복 입고 깨지지 해가지고선 목욕하러 목욕탕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노름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노름한다고 그냥 소문이 났다고. 전문 용어로 이제 하우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오해를 풀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약사님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혼자 약국에서 밥도 먹고 어디 그냥 계속 24시간 사는 것 같은데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다 납득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3번씩 약국 와서 반찬도 챙겨주고 다 그러는데 네. 못 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정말 힘드신 거예요. 저는 네. 여기 오기 전에 아기 데리고 네. 지금 병원 또 다녀왔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말 같은 때나 밤에 막 그 배탈 같은 거 났을 때 정말 이 소중하잖아요. 네. 정말 희생이죠.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뭐 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뭐 그런 뭐 또 나중에 이제 저 시사적으로 좀 많이 풀어드릴 문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날 네.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이들 해열제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에나 이런 데도 뭐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상식적으로 우리를 보면은 그냥 그 약국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네. 그 어떻게 처방 좀 해주세요. 약을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냥 약명을 그냥 얘기하면서 이것 주세요. 뭐 그러는 경우가 참 흔히 많은데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보면 서랍에 약이 이만큼씩 있어요. 맞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유통기간 지나간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네. 지나간 거 먹어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들은 풍월로 그냥 약을 자꾸 사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은 지금 현재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네. 폐기하기를 위해서 그게 사실은 공해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 지난 거는 지역에 있는 약국에 가져가면 네. 약국에서 그걸 다 수거해서 폐기업체에 보내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고요. 급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유, 좀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사실은 외국에서 실례지만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어떤 약을 네. 껍질을 까서
분석해 보니까 전혀 변질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유효기간 지나면 버려야죠. 그렇죠. 약은 네. 약사에게. 보니까 유효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못 맞아요.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연고 같은 경우도 예. 연고 껍질에다가 이렇게 좀 어디에 쓰는 걸 써놔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버려야 돼. 연고 그 네. 박스를 이미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렇죠. 적혀 있어요. 그 사용설명. 아니 제가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갖고 온 안약을 제 눈에다 넣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 강아지한테 넣어주는 안약을 눈에 다래끼가 나길래 근데 낫던데요. 근데 사실은 네. 사실은 동물병원의 안약이 네. 거의 사람에게 쓰는 안약을 투약하고 그죠. 있어요. 네. 사실은 낫어요. 보면 조금 그러니까 잦아들더라고요. 그 동물한테 임상 실험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괜찮다 이렇게 쓰는데 그랬군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약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전화가 와요. 지금 배가 아픈데 약이 지금 두통약으로 있었던 어떤 약이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약이 한 가지 해열 진통제라고 하면 어떤 뭐 여기서 상품 이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제품이 있으면 해열, 진통, 소염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럼 그 약을 내가 구입할 땐 머리가 아파서 구입했어요. 또 열이 날 때 구입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구입했어요. 몸살 나서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동일한 약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환자들은 다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샀을 때 고증 예, 생각. 그래서 그렇죠. 그거 외에는 못 먹는 줄 알고 그래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심야에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소화예요. 콧물이 막 나고 그럴 때는 집에 있는 콧물약 먹게 하지만 두드러기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 약국에선 그 아이들에게 두드러기 약을 조제해 줄 수도 없고 그 아이에게 맞춰 있는 약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라고 그러면 응급실 가라고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콧물약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두드러기에도 쓰는 약과 똑같으니까 그거를 우선은 그냥 안 되지만 활용하면 우선 깔아앉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응급처치하고 날 밝으면 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네. 아휴, 참, 그날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약국 가서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좀 상담을 하고 맞아요. 약사가 그럼요. 권하는 약을 우리가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떨어지셨다가 다시 오늘 나오셨어요. 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번 도전자 김유. 사람들은 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약을 달라던 사람도 많은데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자정이 한참 넘은 새벽 무렵 한 청년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형편없는 행색의 깡마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니 청년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도망을 쳐야 할지 경찰을 불러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저는 칼을 받다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평소 환자들에게 하듯이 태연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제 태도가 뜻밖이었는지 경계를 풀지 못하던 청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한가요? 칼을 잡은 청년의 양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저와 눈이 잠깐 마주치더니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90이 넘은 할머니가 며칠째 밥을 굶으시고 빈속에 약만 드시다가 속이 울렁거리신다며 힘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은 그만두고 할머니 감기약만이라도 지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할머니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약과 함께 3만 원의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약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두는 돈이야. 나에게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가져가. 봉투를 받아든 청년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청년의 등을 두드려주고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우면 강도짓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인사하며 가더군요. 청년을 보내고 저는 담담하게 남은 심야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생각하면서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그 친구는 우리 약국을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로 결국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3만 원이라는 돈으로 세상으로부터 입었던 상처가 나았을까요? 저는 다만 생채기가 덧나지 않게 발라주는 작은 연고라도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조아문이 부르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띄워드립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